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주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던데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 그런 글을 올렸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예. 먼저 그제 있었던 국회 예결위 보고 먼저 오시겠습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던데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김의겸 의원이 살펴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일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기 싫다고 덧붙인 거죠. 예. 한 장관이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을까요? 고민정 의원은 아예 진단서를 공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SNS에 진단서를 아예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근력 저하, 요추관 협착 등으로 발끌림이 보여서 수술이 고려된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정치적 허물을 벗고 존엄한 한 명의 사람으로 봐달라고 적은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가능했고 또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것인지 자료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 물론 국민의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동 부대변인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70살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고 받아쳤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사단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해명을 내놨다면서요. 네, 국회에 내놓은 답변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예. 세간에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공적기관의 사단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딱 자른 겁니다. 이어서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은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다고도 했고요. 검사 윤석열에 대한 평가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초동 친윤 세력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밖에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데 특히 검찰 수사권 축소, 법무부 장관 지휘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예. 그 수사권 조정 이후에 1년 8개월 동안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된다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관련한 입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총장 직무 대리로서 있었을 때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5일인데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 조부모에게 재개발 예정지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나 과거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등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는 국감을 준비 중인데 과거에 보면은 주요 기업들의 재벌 총수들이 국감장에 출석하는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유명인이나 기업 총수들이 국감에 출석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갑질이나 불공정 이슈 등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없는데도 불러서 의원들의 이름값을 올리는 수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신고만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능하면 총수를 증인 채택하는 일은 자제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